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주간조선에서 실린 우리 보수 내부의 큰 문제점. 지금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그야말로 이제 정권체 창출을 위해서 보수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은 뭐 그만두고 이제 보수 지금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기서 수습할 것 같지가 않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의 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주간지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압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일보의 단독 뉴스 나와 있는데, 지난, 그러니까 이제 이 9월 24일 날이죠. 9월 24일 날 이제 용산에서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그 만찬 때 나온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날 이제 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고기. 예. 왜 고기가 나왔느냐? 이게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고기를 만들어 가겠느냐?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과거에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윤 대통령하고 뭐 워낙 가까우니까요. 그 이제 저 아크로비스타 요 아파트에 이제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식사 대접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김건희 여사가요, 강북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고기를 사다가 대접하고 남으면 그것을 싸서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견제를 넘어서는 거죠. 뭐 악마화 시키고 있죠, 한동훈이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4일이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는데, 요때도 고기를 챙길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 이 관심, 사랑, 지원, 이거는 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화가 나오고 있네요.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사이가 지금 이제 벌어지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게,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정치판에 나도는 얘기도 다 그래요. 뭐 틀리기를 바라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 틈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또 하나 울겨 먹을 거리는 또 뭐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금투세다. 이렇게 지금 언론계에서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 주간조선 기사를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드리면, 이 기사가요, 제가 보니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 기사는 이제 김회권 기자가, 주간조선 기자가 쓴 글인데, 제목이 우리가 어쩌다, 박근혜 때와 대자비, 보수 내전 돌입하나,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야말로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동훈한테 남은 카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미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바로 제3자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법 이걸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또 마찬가지죠. 대법원에서 추천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법,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대법원 뭐 변협 이런데. 자, 그런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3자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그러니까 3자가 빼고 그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그런 작전에 말려드는 이런 결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을 꺼낼 것인 게 맞는데, 제3자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구멍을 더 판다. 지금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데, 그야말로 또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있지 않습니까? 조국의 강. 이거 결국 못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3자 김건희 특검법을 만약에 한동훈이가 밀어붙인다? 그러면요, 망하는 거죠. 그래, 보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한동훈이도 영원히 정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 왜냐면은요, 제3자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을 경우에는 유승민의 배신자보다도 더 큰 배신론. 우리 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왜? 배신자 유승민 같은 배신자 김무성.
이런 그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탄핵을 맞이했고, 그리고서 누가 들어섰어요? 대한민국을 말하는 먹은 문재인이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김건희 특검법이 나오면 지금 유승민이가 발붙일 땅이 있어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영원히 유승민이는 제가 보기에요. 유승민은 돌아올 자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한동훈이가 만약에 제3자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꺼내든다? 그러면은요. 유승민 배신자보다도 100배, 10,000배 더 깊은 우리 보수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3자 특검법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당연히 친윤계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는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원내 대표 입장에서 이게 되겠느냐? 한계가 있다. 왜? 이게 제3자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려면 의총을 거쳐야 되는데 이 의총 이거 여야 협상 누가 가지고 있느냐? 추경호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리고 이제 반대 당론을 통했는데도 만약에 이탈표가 나와서 어떤 형태의 특검법이든지 만약에 통과된다면 추경호도 또 한동훈이도 전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만요, 또 이 반대도 있어요. 이게 뭐냐?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결국은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 사과도 안 한다고 하니 결국은 특검을 만약 피하면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의 대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표직을 걸고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이 한동훈 서클 안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3자 특검법?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3대 조건을 내놨는데 이게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번 만찬이 빈손 만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금 한동훈을 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날 만찬하는데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동훈 홀대론을 넘어서 패싱론으로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도 한동훈 홀대 또는 패싱,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한동훈을 갖다가 이재명의 밀정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종의 이제 한동훈 계열, 그러니까 우이두훈이 이런 데서는 한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홀대하는 것은 결국은 해가지고 결국은 이 한 딸들도 돌아설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세력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은 커녕이고 내전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상황이 된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이가 제일 지금 경계하는 것은 뭐냐? 배신자 프레임, 앞에서 말씀드렸지, 배신자 프레임을 제일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요, 이 친윤 쪽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걸지 못하도록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이미 유승민한테 그 효과가, 유승민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배신자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이는요, 그야말로 그 국민 상식선에 맞는 말들, 예, 그런 말들을 좀 계속 언론에 지금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눈높이, 국민을 무기로 삼아서, 민심을 무기로 삼아서 윤 대통령을 내치고 김건희 여사를 내치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공격하는 측에서는 이제 탄핵.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을 가지고 양면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탄핵을 끊으려면, 탄핵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면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 설에서 3대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냐? 그게 끊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탄핵을 끊으려고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제 이 3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거꾸로 친윤 쪽에서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조건을 거는 바람에 결국 야당에게 빌미를 더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더 충돌하는 국면으로 지금 오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항상 얘기지만 목적은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심을 이겨내고 이래야 되는데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이 한동훈이가 명분만 축적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런 명분을 계속 축적해 나가다 보니까 권력 투쟁이 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계파 싸움을 벌이다가도 하나로 합쳐지는데 보수 정당은 그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바른정당계, 유승민계 지금 나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의 이 아킬레스건 바로 배신자 프레임. 예, 요게 이제 제일 큰 아킬레스건인데 배신자 프레임을 이렇게 꼼수로 벗어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무슨 삼자 특검법이니 뭐 이런 거를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이죠. 저 방식은 항상 그래요. 한동훈이가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방식에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의 밀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점이 더 심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론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주간조선의 그 결론을 보면요, 보수 내전의 되잡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용산의 강경한 입장을 봤을 때 해결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당이 통합은 거정이고 이제 내전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 특검을 적당히 하지 말고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국민 요구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반대하면 한동훈이는 비겁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박찬대가 그렇게 또 자극을 하고 있어요. 예, 자극을. 그러면 박찬대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민당에서 일제히, 그리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만으로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는 역부족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한동훈이와 추경호 대표 중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 둘이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봐라. 그럼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둘이 검토해봐라. 둘이 검토가 되냐 이거예요. 둘이 검토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율해보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한동훈이가 이거 봐라.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용산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을 깎아내리려는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재명의 꼼수는 바로 2차 여야 대표회담을 딱 그 윤 대통령하고 면담하는 날 제기한 거. 이것도 갈라치기에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와서 성공한 그런 작전이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이 우리 여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친윤계가 그러면 이제 이런 한동훈에 대해서 바로 이제 대표회담을 갖다가 면담 3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받은 것도 친윤계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용산도 불쾌한 거지만은요. 이재명이가 지난 9월 1일 날 1차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해서 계엄 얘기가 나왔어요. 계엄 얘기.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계엄론 얘기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올 때 얘기인데 그때 왜 한동훈이가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거는 저도 그 당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윤계들의 불만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40분간 독대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재명의 밀정이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친윤계 쪽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이 꺼내고 있는 게 이제 계엄령 가지고서도 사실상 지금 여여 갈라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특별감찰 문제를 가지고서도 여여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그 다음에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 갖고도 여여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건데 이걸로 이재명의 꼼수가 다 끝나느냐? 절대 아니올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의 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금투세를 가지고 또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금투세. 왜냐?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거 가지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제 지도부에 맡겼는데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한 얘기,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이 이현주, 그 다음에 이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면 결국 이재명이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투세
이 폐지 쪽으로.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미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뒤에도 금투세는 폐지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폐지한다. 이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투세 폐지를 가지고 한동훈을 밀치고 축켜 세우면서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더 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계엄령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김 여사 그 제3자 특검법 이런 거로도 짝짝꿍 하려고 그래. 이러다 보면 결국 신윤계가 또 용산이 더 자극을 받을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보수 내전은 그렇게 쉽게 아물기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홍준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홍준표가 계속해서 연일을 해서 지금 한동훈이를 내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매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한동훈이를 때리는 홍준표의 메시지가요, 어제 하루만도 한 대여섯 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최근에 대여섯 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통령하고 이제 회동이 이제 3일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요, 맨 먼저 공천해준 덕분에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공천해준 덕분에 초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보답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모르는 초짜 밑에서 설치는 다선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 거냐? 선수가 아깝다. 그리고 창피하다. 식견이 있다면 당을 안정시키는 중진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당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양산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냐. 채통을 지켜라. 선수가 부끄럽다. 요게 이제 그날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온 얘기는 지금 현재 투톱 체제를 정치권에 도입한 것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할 때인 2006년도 얘기인데, 그전까지는 당대표 아래 원내총무를 두고 당대표가 원내를 지휘했는데, 원내대표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위상이 강화돼서 원내사안은 원내대표가 지휘하도록 투톱 제대로 원내를 강화하고, 그리고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제도를 갖다가 폐지한 취지에 맞추어서 미국식 원내 정당화한 것이 바로 그거다. 당대표 1인 시대는 그때 막을 내린 거다. 2006년도에. 그 취지에 맞춰서 2017년도에 본인이 당대표 할 때는 원내대표였던 저는 원내대표의 요청이 없으면 의총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원내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처리했다. 그래서 원내 사안은 당부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다. 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해서 한 칼에 지금 한동훈이를 내치고 있어요. 원내대표가 정치를 모르니까 원내대표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 한마디가요, 완전히 깔아뭉기는 이런 이제 발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또, 지금 그 얘기가 삼성간호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판에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 쓴 말인데, 삼국지에서 여포가 정원 밑에서 장수를 하다가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하게 붙으면서 생긴 말이 바로 삼성간호.